안녕하세요. 랜드북팀의 류사호입니다. 오늘의 컨텐츠 인간 대 AI 누가 더 설계 잘할까 요거인데, 저희 랜드북에 AI 건축 분석 있는 거 다들 굉장히 많이 잘 이용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과연 맞는 거냐라고 항상 저기 건축주대학교 오시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오늘 비교를 좀 해드리려고 또 이렇게 화면을 켜게 됐습니다. 뭘 할 거냐면, 오늘 이제 지도 한번 돌아다니다가 저희 랜드북 사이트에 매물 되게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거 다 크롤링해서 가져오는 건데, 거기서 괜찮은 매물 한번 찍어서 AI를 돌려보고, 그 사이에 저 나름대로 이제 규모 검토해보고 해서 최종적으로 이 땅이 비싼지 싼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랜드북 홈페이지 맨 처음에 들어오시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이 뜨고 있죠. 수익형 건축의 시작, 랜드북 건축, 이렇게 해서 그렇게 들어오시면 여기 주소 입력하셔도 되고, 위에 랜드북 지도 가셔도 다 나오죠.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봤던 데가 은평구여서 은평구가 나오는데, 조금 확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대하면 매물 많이 나오죠. 최근에 경옥매에 추가된 것도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매물 리스트를 한번 쭉 보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탐색 가신 다음에 매물이라고 치면 여기 쭉 나옵니다. 그러면 보통 건축을 하려면 너무 작은 땅들은 사실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뭐 66평, 50평 이런 거는 사실 그렇게 권장드리지 않고, 왜냐면 규모의 경제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 우리 서비스 팀에도 한번 얘기해 봐야겠는데, 여기 평당 얼마도 나오면 참 좋겠죠? 이 동네 대략적인 이제 단위 면적 단가를 파악할 수 있어서 보면 요런 거 한번 좋네요. 예. 역촌동 13-58에 있는 필지, 매물로 올라온 지 한 달이네. 아주 따끈따끈한 매물이라고 하고, 여기 저희 알고리즘으로 추정했을 때 추정가 대비 많이 7%, 이거 평당 2,600만 원 정도인데, 로드뷰로 한번 봐볼게요. 로드뷰로 보면 지금 도로가 좀 넓죠. 이런 걸 이제 전문용어로 이제 보차 구분이 된 이제 12m 이상의 도로라고 하는데, 요거 같아요. 요거 역촌 강원 뭐 이런 거 있는 거. 그러면 이렇게 괜찮다 싶으면, 제가 요 은평구 시는 참고로 저 잘 모릅니다. 저도 은평구에 프로젝트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건물 정보 토지병 보면 88평에 지금 1, 2, 3층 지하도 하나 있네요. 여기서 또 알고 하시면 좋을 게, 지하가 있으면 지하 공사비가 덜 드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똑같습니다. 사실 똑같고 그닥 차이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하 어차피 철거 하시잖아요. 철거를 지하까지 다 부시고 하기 때문에 그럴 바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원복을 한 상태로 이제 공사를 하게 되죠. 요즘 집안조사 값도 미리 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지하 철거도 미리 다 하셔야 되고, 그럼 또 똑같이 흠하게 하고 가시는 거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뭐 별 차이 기대하시면 안 되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를 좀 살리고 싶다라 그러면 지하를 남긴 채로 이제 리노베이션 해서 추가로 증축하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그건 제 다음에 더 기회 되면 말씀드릴게요. 뭐 노후년도 보면 41년 됐다고 하고, 이런 거는 100% 그냥 연화조입니다. 건축물 대장 때문에 연화조가 뭐냐면 벽돌로 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굉장히 요즘 같은 이제 내지인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의 흐름에서는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요거 많이 좋아하시죠? 저도 이제 네이버에서 카페에 랜드북이나 블로그에 랜드북 쳐주면 항상 요거 많이 보십니다. 요게 얼만큼 나오는데, 요건 참고만 하시면 돼. 참고만 하세요. 항상 참고만. 절대적인 답이 되진 않습니다. 요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처음에 의사결정 하실 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이게 보면 그냥 이제 여기 1층은 뭐 주차장이나 뭐 그런 거 올라가겠죠. 2층, 3층 되고, 요거 면적도 이거 어떻게 면적 따는지 잘 헷갈려 하시더라고, 보면. 이 보면 지금 2종 일반이잖아요. 2종 일반. 그럼 건폐율이 얼마냐면 60%이거든요. 2종 일반 291.2제곱미터가 땅의 제곱미터인데, 요거 0.6 하면 얼마예요? 이게 174.72란 말이에요. 이 172제곱미터가 이제 2층, 3층의 최대 확보 면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4층부터는 정보1조 사선 제한 들어오기 때문에 깎이는 건데, 그 깎이는 거를 저희 나름의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해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실 때 이제 AI 건축 분석 이제 또 돈 내셔야 되잖아요. 이거 하려면. 저도 돈이 아까운 거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략만 보셔도 돼요. 자, 요게 60%이면, 요게 2층, 3층이 요게 60%이면, 요만큼 했을 때가 한 반 돼 보이잖아요.
그러면 2층, 3층의 반, 4층은 요거는 한 뭐랄까 한 3분의 2 돼 보이잖아요. 한 4분의 3. 그럼 이제 5층은 4층에 4분의 3. 요렇게 해서 1, 2, 3, 4, 5층 면적 구한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나오겠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AI 분석 안 돌려도 요것만으로도 대략 요 정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돈 아껴 드리는 겁니다. 물론 회사는 싫어하겠지. 하지만 요렇게도 할 수 있다 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 본 거고요. 자, 그러면 이거 보려면 이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좀 봐야 되겠죠. 바로 갈 수도 있어요. 여기 누르면. 그럼 이제 토지 이음이라는 데 가서 나오는데, 보통은 제가 경험한 은평구 땅들은 뭐가 없습니다. 깨끗한 땅이에요. 뭐 도시적, 이종일반에 뭐 동물 기르지 마라, 상대보호구역이다, 근처에 학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처에 학교가 있으면 조금 까다로운 게 몇 개 좀 있기는 한데, 지금 500대 1, 1200대 1 축척으로 봤을 때는 아주 가까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러면 업종 제한만 받고 건축할 때 특별한 거는 없기는 해요. 근데 이제 학교가 가까이 있으면 문제가 돼요. 그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근데 서울은 뭐 다 대공방어 협조 구역이고, 그 다음에 과밀업 재건역, 요건 다 수도권은 다 이렇게 됩니다. 특별한 땅이 없어요. 자, 그럼 요런 땅도 하나 있어서 건축하기에는 그렇게 뭐랄까 개발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땅 그렇게 좋진 않아요. 일단 북도로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북도로 좋아하는데, 이런 땅 같은 경우에는 남도로이기 때문에 이게 남쪽으로만, 이게 북쪽에서 정북 일쪽 사선 제한이 이렇게 치고 들어온단 말이죠. 그럼 이제 코어가 어디 앉아야 되느냐는 바로 보인단 말이에요. 코어가 뭐냐면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이잖아요. 이거 건축물의 가장 핵심. 이거 바꾸면 건물 다 흔들리거든요, 시스템이. 요게 어디 들어가야 되는지 보냐면 여기밖에 자리가 없어요. 딱 보면 사이즈 딱 나오잖아요. 고민할 것도 없어요, 이거는. 여기 들어가면 양옆에 이제 하나씩 나오거나 뭐 요렇게 일자형으로 나오거나 하겠죠. 그래서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용적률 대비 조금 손해보는 게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런 땅도 하나 좀 받고, 제가 몇 가지 땅 한번 보면서 전문가로서의 저의 의견을 좀 전달해 드려 볼게요. 요런 것도 있고, 조금 큰 땅 한번 봅시다. 큰 땅이 없네요. 아까 요게 좀 더 큰 땅이고, 조금 더 가봅시다. 다른데 요런 거 51년 된 것도 있네 여기. 아이고, 근데 이런 땅은 이게 이제 제가 흔히 표현할 때 이제 빨대 꼽은 땅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이게 건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통 이제 접도 길이, 건축을 하려면 당연히 접도 길이도 있어야 되죠. 2m 이상 있어야 되고, 차가 들어오려면 최소 이제 2.5m 이상 이 폭이 확보돼야 돼서, 보통 이런 건 차 들여보내려고 2.5m를 확보해 주는데, 뭐 그걸 논외로 치더라도 공사를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이런 땅 공사를. 이 공사하기가 참 힘들단 말이죠. 공사하기 힘든 거를 떠나서 요것도 그닥 좋은 컨디션은 아닌 것 같고, 남도로 요 별점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별점이 이런 것도 다 고려가 됩니다. 이것도 좀 아닌 것 같다. 이 전 땅이 훨씬 더 좋다. 자, 그러면 매물 다시 볼까요? 좀 큰 것들이 와줬으면 좋겠는데, 이건 아까 본 땅인 것 같고, 65.6평 이런 거 괜찮네. 이것도 남도로네. 이게 여러분, 좋은 땅은 외백 온라인까지 잘 올라오진 않아요. 사실 그냥 그 동네에서 소화되고 말지. 왜냐하면 이거 어딘가 올리려면 또 중개사분들 또 돈 내시고 올려야 되잖아요. 단돈 몇만 원이라도. 그런 것보다 그냥 주변에 그냥 거래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한테 주고 깔끔하게 끝내는 게 낫지. 안 팔리니까 올라오는 게 많기는 합니다. 안 팔리니까. 아니면 정 주변에 팔 사람이 없거나. 그래서 보통 이렇게 올라오는 데 보면 남도로들이 많기는 해요. 근데 그 남도로 중에서도 이제 흙 속에 진주가 있듯이 좀 캐낼 수 있는 게 많은데, 요거는 얘기해 줄지 말지 내가 한번 고민해 볼지. 요것도 보면 지금 건축선 후퇴되었다고 나오고, 토지의 경사도 반영됐다고 나오죠. 현재 65.6평이고 2종 일반 8m 이하, 역촌에서 역촌역까지 도보 한 12분 정도 나오고, 요런 거 아주 뿌시기 좋죠. 이게 최근에 이제 철거 관련된 규정도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2층짜리가 제일 부수고 있고, 3층만 넘어가도 복잡합니다. 그래서 2층짜리 진짜 옛날 한창 개발하는 시대에 지은 집들이 뭐 철거하고 하기도 좋아요. 이런 건 간단하게 철거 신고로 가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보면 경사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로드뷰로 봅시다. 우리 로드뷰로. 요거 같은데 경사가 그닥 없어 보이는데 경사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리모델링도 한번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조금 집이 깔끔해 보이네요.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이것도 노후 연도가 40년 이상 됐기 때문에 아마 연화조 건물일 겁니다. 겉에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건 진짜 취약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도 근데 평지로 보이고 하지만 남도로라는 건 변함없죠. 대신 이렇게 좀 코너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남도로라고 하더라도 조금 건축하기는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코어가 요런 데 이제 들어가겠죠. 요런 데 들어가서 조금 4층과 5층의 활용이 애매하긴 한데 나름대로 뭐 어떻게 하면 할 수도 있다. 건축선이 후퇴된 거는 요 코너 부위에 지금 가각전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가각전제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한번 언급드렸죠.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매물로 또다시 매물 탐색을 한번 해봅시다. 자, 매물 조금 큰 땅. 이 필터 기능을 좀 활용하시면 좋은데요. 이게 매물 쪽에 오신 다음에 토지 면적을 한 70평 이상으로 제가 해볼게요. 그럼 70평 이상 되는 것만 나와서 조금 줌아웃을 하셔도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걸립니다. 요거는 아까 본 거 그 땅인 것 같고, 요런 것도 있네요. 2종 일반. 봐봐요. 또 남도로잖아요. 근데 여러분 국도로가 다 좋다고는 하는데 북도로는 그만큼 비쌉니다. 그래서 남도로에서 어떻게 설계를 해서 여기를 극복할지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남도로는 사실 쓸만한 스킬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한번 잘 보시면 되게 좋을 거예요. 이런 땅도 괜찮아요. 지금 이게 입지적으로 보면 역과 이거 응암역까지 좀 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지는 이미 구려요. 이거는. 그러니까 역세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역세권을 바라시면 안 되는 것 같고, 대신 그 지하철,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큰 도로가 여기 있잖아요. 그럼 여기 분명 어디 버스 지나는 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데 마을버스만 쉽게 탈 수 있는 입지여도 저는 괜찮다고는 봅니다. 그 마을버스가 삥삥 돌지 않고 이제 역까지 한꺼번에 가는 거면 더 좋겠죠. 지금은 입지 보는 시간은 아니니까 그렇게 한번 넘어가도록 하고, 요게 한 2,900에 지금 올라왔네요. 매매가가. 매물 올라온 지 한 달 정도 됐고 그렇게 되고 있어요. 84평. 예, 폭도 괜찮은 것 같고 도로 8m 미만. 요게 주차 때문에 제가 항상 봅니다. 그래서 보면 요런 남도로는 요런 건 괜찮아. 이게 남도로의 조건에서 괜찮은 게 뭐냐면 남북으로 길잖아요. 이게 지금 북쪽이 여기에요. 남북으로 기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일조가 그렇게 세게 들어오지 않아요. 남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땅은 괜찮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자세하게 검토하진 않으시니까 이런 땅이 오히려 북도로의 가격 대비 훨씬 더 메리트가 있을 수 있죠. 이런 거. 그래서 아까께 2,000 중반대였는데 이건 또 2,900만 원이네요. 사업성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요거 괜찮겠다. 일단 건물이 요 정도로 나온다는 걸로 보이고, 요것도 이제 2층밖에 없네요. 바로 허물기 좋은 거. 철거 신고로 충분히 하실 수도 있고. 요 땅 같습니다. 요 땅. 어우, 진짜 옛날에 지은 거네. 그래서 요런 거 옆에 신축도 하나 있고, 예, 뭐 요렇게 테라스까지 해서 요거 아마 지하로 인정받아서 낸 거 같네요. 보니까 여기 경사가 좀 있는 거 보니까. 근데 안타깝게 왜 난간을 왜 여기 꼽았냐 이렇게. 이렇게 쭉 올라갔네요. 왜 이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보면 네, 지하 주차 쓴 거 보이시죠? 그래 저도 나름 많이 했기 때문에 보면 딱딱 나옵니다. 사실 이런 거. 그리고 여기 이제 요 접도 조건에선 평지이고 뒤쪽에 조금 흙이 묻혀져 있을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 막 어떻게 나온다라고 제가 장담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쪽이 좀 더 높아 보여요. 경사지에서 북쪽이 좀 더 높으면 확실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정북일조 사선 제한이라는 게 북쪽의 대지 일조권을 보호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북쪽이 그만큼 높으면 햇빛 받기가 좋잖아요. 남쪽이 낮으니까 북쪽 도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만큼 조금 완화 조건을 많이 받기는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를 막 적극적으로 받아서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4층까지 일조가 안 들어오는 뭐 그런 시나리오까지 가긴 좀 어렵고, 그래도 이런 걸 좀 이용해서 각 층의 층고를 조금 더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견해가 좀 엿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올해 11월부터 이제 건축법 시행령에서 1조 개정되는 거 아시죠? 그런 거 고려하면 조금 더 여유로운 층고 계획은 가능하실 것 같아요. 요거 한번 AI 건축 분석 돌려볼게요. 요거 괜찮을 것 같네요. 아,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은 안 봤네요. 토지 이용 계획은 보면 또 뭐가 껴있는지 좀 봐야겠죠? 보면 역촌동 7-19번지 잘 있고, 도시지역 제2종, 그 다음에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가축 상대보호구역, 대공방어, 과밀억제구역, 중점 경관관리구역이라고 있는데, 높은 거 지으실 분 아니라면 그닥 신경 안 쓰셔도 무방합니다. 높은 거.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지으실 뭐 2종 일반 요 정도에서는 크게 신경 쓰실 사항은 아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주요산 주변이라고 해서 뭐 특별히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럼 요거 AI 분석 돌려볼게요. 이게 얼마 만에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 사이에 제가 직접 요게 어떤 정도의 면적을 가질지 제가 나름대로 캐드에 앉혀본 다음에 실제 AI 분석 결과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클릭할게요. 예. 오래 걸렸어요. 오래 걸렸어. 저는 먼저 끝났고요. 역시 사람이 아직 빠릅니다. 근데 AI는 사람보다 많이 뽑으니까 그거에 대한 의의가 있겠죠? 또 힘들지도 않고, 규모 또 이런 거 한 번 하면 되게 힘들어요. 여러 가지 되게 많이 고려해야 돼서. 일단 보니까 73분 12초 걸렸다 나오네. 73분 12초. 그럼 이제 어떤 결과물이 나왔나? AI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제 거 먼저 볼게요. 자, 그래서 AI 눌러서 보면 두루두뚜뚜 또로두뚜뚜뚜. 자, 17개 확인할 수 있다고 나왔네요. 토지 정보 아까 받고, 역촌동 요 주소인 거 아시겠죠? 굉장히 여러 가지 시나리오 나와요. 근데 여기는 아마 다세대 지으실 것 같아요. 다세대나 1층 상가. 다가구 하실 분은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올근생 하실 분도 없을 것 같고, 다중하기에는 땅이 너무 크고, 다가구 하기에도 용적률이 남고, 그래서 요것만 볼게요. 그래서 요거랑 보고 싶으신 거 2개 두 개 이렇게 복수 선택 되시거든요. 이때 해달라고 해야겠다. 저만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면 6개 총 나오고 엘리베이터 있는 걸로 이제 보여집니다. 룸 유형도 여기 고를 수 있죠. 일단 제가 투룸 위주로 좀 해놨기 때문에 투룸 위주로 해서 소팅해서 좀 먼저 보겠습니다. 총 3개 나왔네요. 자, 요거 보시면 뭐 요렇게 나오는 거, 요렇게 나오는 거, 요렇게 나오는 거 하나 있는데, 봅시다 한번. 요게 이제 용적률이 아마 가장 잘 나온 것 같아요. 5층에 11세대. 자, 화면을 보면 이렇게 이제 생겼대요. 뒤에 밑에 돌아가는 거 나오고, 이 토지의 개발에도 괜찮은지 궁금하신가요? 라고 전문가 자문 신청하시면 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랑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여기 신청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유료예요. 저도 힘들게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료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AI 건축 결과물이 이제 쭉 나오는데, 뭐 그냥 일반적인 내용 원래 있던 거 이제 써 있고, 신축 분석 여기가 이제 진짜죠. 요렇게 이제 건물이 나온다고 했어요. 아까 AI 분석에서 봤던 거랑 비슷하죠. 그 파란색 덩어리에서 봤던 거 요렇게 나오고, 얘는 코어를 또 앞에다 놨네. 그리고 주차가 여기 4대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도 1대 들어가고, 여기도 3대 들어가고, 총 7대의 주차를 넣습니다. 보면. 그래서 면적 정보 여기 나오네요. 건축 면적 50평에다가 연면적 161평인데, 요게 제가 익숙하지 않아서 제곱미터로 바꿀게요. 제곱미터 바꾸고, 실연면적 621.71, 그 다음에 전용 면적은 465, 뭐 요 정도 나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평면도를 보시면 지금 도로가 여기로 났어요. 얘는 보면 주차 여기 4대가 연접 주차로 있고, 코어가 이렇게 있고, 안에 들어가면 여기 입구죠. 계단 들어가면 엘리베이터 있고. 이거 좀 확대해서 볼게요. 확대를 해서 보면
얘가 이제 살짝 요게 좀 애매하긴 한데 요런 주차를 하나 해놓고 하나 둘 셋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요 주차 하려면 좀 힘들겠죠. 후진으로 들어와서 요렇게 넣으려고 해도 사실 아마 회전방에 좀 걸릴 것 같은데 법적으로 문제는 사실 없기는 합니다. 근데 아마 요런 거는 이제 전문가로서 하면 안 되는 것 같고, 요런 건 좀 될 것 같아요. 후진해서 들어오면 어떻게든 넣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총 7대 주차 나왔네요. 7대 주차. 각 세대별 면적이 이제 요렇게 있어서 보면, 저는 사실 지도 이렇게 보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 한 층에 3개 나왔죠. 뭐 45, 50 하나, 50둘 이렇게 나왔는데 대부분 이제 투룸 면적이라고 보면 돼요. 투룸. 이제 확장 면적 다 털어내고 전용 면적 29.99 이하로 맞춰서 다 세대당 0.5대짜리 주차로 만든 다음에 이걸 투룸으로 만들어 놔서, 그럼 투룸으로 만들면 한 45에서 48제곱, 뭐 50까지도 잘하면 뺄 수도 있기는 합니다. 전용 2구 이하로.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 둔 거를 보실 수 있고, 3층도 똑같고 4층 이제 날아가는 거 포함하면 여기도 이제 3세대 뽑았네요. 얘는 40, 41, 45 요거 전부 다 실사용입니다. 발코니 확장하면 요거보다 전용 면적 더 줄어들어요. 5층 하게 되면 이제 5층이 하나 40에서 62 요 정도 나온 거를 보실 수 있죠. 그럼 요게 투룸이란 말이에요. 투룸이라고 하면 인근의 투룸 신축 가격 조사하셔서 요거 대입하시면 돼요. 밑에 아직은 분양으로 하게 되면 조금 이제 여러 가지 나와 있는 게, 이게 그냥 주변에 이제 거래사례 보면서 이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조금 퉁쳐서 가는 게 있습니다. 요거 아주 자세하게 업데이트 될 예정이에요. 토지가, 건축비 대략적으로 나오는 거, 요건 평으로 보면 좋으니까. 평당 요새 얼마예요? 라고 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한 850 보셔야 돼요. 뭐 가구 넣으시고 뭐 옵션 넣으시고 그런 거 필요하시잖아요. 이런 거 다 빼면 800 이하로 떨어지는데, 그런 옵션 뭐까지 다 생각하시면 한 850 정도는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보고 이제 토지담보대출 이자가 5%가 안 나와요. 요새 조금 더 올라갔어요. 6 보시면 되고, 토지 요거는 공사기간 12개월, 한 10개월 정도 그 안에 끝낸다고 보고, 공사자금 대출 이자를 10% 정도로 보면 얼추 맞습니다. 요것도 뭐 한 10개월 정도 볼게요. 그 다음에 중공후 대출이 이자가 4는 아니고요. 여기는 한 4.7 정도 나올 거예요. 요거 6개월 안에 전부 다 완판한다고 보고 보겠습니다. 뭐 그래도 아마 11.12억이라고 나오는데 요건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임대하시면 1.0억 원 임대 수익이 나온다고 이렇게 간략한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가격 추정에 대한 근거 있고, 주변에 이제 실거래 사례까지 쭈르륵 다 나오고 있죠. 요렇게.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거는 사실 이제 감정이 항상 다 기반으로 가기 때문에 주택 매매에서 필자의 거리, 뭐 전용 면적 기간 이런 걸 좀 더 보시는 게 좋습니다. 신축 위주로 아마 저희도 다 보여드릴 거예요. 이게 얼마의 거리가 됐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거 한번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요거죠. 요거.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실연면적 1층에 근생 없고 한 게 621 나왔고, 자, 그러면 다른 것도 하나 봅시다. 상가 있는 거, 다세대 1층 상가 있는 거, 요거네. 요거는 어떻게 나왔을까? 보면 요거는 좀 달라요. 아까보다. 코어가 가운데로 갔죠. 아까 앞에 있었는데, 그 다음에 주차 앞에 3대, 연접 주차 1대 있고, 얘는 안쪽에 주차 쭉 들어가는데, 이게 이런 주차는 사실 안 돼요. 법적으로. 얘는 하나 없어야 조금 더 뒤로 가면 되긴 되겠다. 조금 더 뒤로 가면 되긴 되는데, 아마 이렇게 하면 구조가 안 풀릴 거예요. 구조가 안 풀릴 거여서 요거는 뭐 얼추 되긴 하다. 하나, 둘, 셋, 주차 7대 뽑았네요. 7대. 자, 보면 이렇게 아주 그로테스크한 주차 방식이죠. 4대랑 뒤에 3대. 그래, 근생이 한 15제곱미터 정도 나오는 걸로 봤고, 이제 2층에도 3세대. 면적은 아까랑 대동소이합니다. 4층은 2개. 뒤에 테라스 있죠? 5층에도 2개. 이렇게 해서 총 면적, 실연면적이 603제곱미터 정도 나왔어요. 보면. 아까 사업수지표는 본인이 처한 상황에 맞게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 가격 추정에 대한 근거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 안을 좀 볼까요? 보면 얘는 코어를 또 이쪽 가운데 놨어요. 방금 봤던 건 여기 있었죠?
미러에서 저쪽으로 갔네요. 그 다음에 전면에 주차 5대로 끝냈습니다. 요것도 1층 상가, 1층에 주거가 있네요. 1, 2, 3, 4층으로 해서 끝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1층부터 5층까지 총 주거를 넣는 걸로 해서 도시생활주택 층수 하나를 받으면 갈 수 있어요. 지금 저희 개발팀에서 열심히 개발하고 있으니까 아마 하반기 중에는 그 도시생활주택에 대한 규제와 그에 대한 이제 AI 건축 분석을 만나보실 수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도 2층, 3층 똑같이 큰 걸로 뽑았네요. 3룸 뽑았고, 이렇게 하면 좋은 거는 이제 약측의 테라스가 골고루 나오기 때문에 4층 세대에 대한 밸류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겠죠? 요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면적은 요게 523제곱미터 제일 적게 뽑기는 했습니다. 아마 실제로 하면 1층 필로티로 해서 주체를 좀 더 보강하고 5층에 다락 혹은 6층에 다락하는 형태로 갈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렇게 보면 얼추 이제 AI가 됐는데 과연 사람이 직접 했을 때는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 엔진 돌아가는 동안 제가 그래서 엔진 돌아가는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자, 먼저 3D부터 보고 가시죠. 총 저도 3개 정도 뽑아놨고요.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거예요. 보면 저 같은 경우에 첫 번째는 코어를 여기다 두고, 그 다음에 주차를 밑에 4대 두고 여기 2대 줘서 총 6대로 뽑았어요. 주차를. 물론 AI랑 좀 다른 거는 구조까지 이제 고려를 했기 때문에 AI가 생성하는 결과물과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요걸 이제 하나씩 좀 보시죠. 어떻게 나왔을지. 자, 보시면 코어를 여기다 두고 여기 진입부, 그 다음에 주차를 이렇게 뒀어요. 저는 여기 평행 주차 하나 뒀고 밑에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자주 주차 2대에서 총 6대. AI는 아까 연접 주차로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연접 주차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연접 주차를 풀어서 6대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자주식으로 가능하도록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데 실제로 주차하는 데는 더 될 수 있겠죠. 2층 올라가면 한 52제곱미터, 그 다음에 뭐 43, 45.6 뭐 요 정도 면적이 나옵니다. 아까랑 대동소이해요.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저라고 해서. 위에 가보면 64짜리 3룸 나올 수 있는 거 하나. 요거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30 이상 이렇게 돼서 0.8대짜리 나오고, 요거는 0.5대짜리 45.60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아마 그래도 0.5대짜리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53제곱미터짜리, 그 다음에 아래는 45제곱미터짜리 하나. 요렇게 해서 총 셋셋 둘 총 10세대인데 9세대가 투룸, 그 다음에 3룸이 1세대 이렇게 뽑았습니다. 아까 AI가 뽑아줬던 거랑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고 전략만 조금 다른 거죠. AI가 썼던 코어의 형태가 이제 제가 쓴 거랑 좀 다르고, 요게 이제 첫 번째 결과물이고, 두 번째 결과물을 보면 두 번째도 뭐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뭐가 다르냐 하면 형태가 조금 달라요. 형태가 다르다는 게 뭐냐면, 요거는 아까 우리 랜드북 기본 분석에도 보셨고 되게 정직하게 이렇게 똑똑 깎여서 올라가잖아요. 요건 전략을 좀 다르게 썼어요. 요거는 보시면 여기 길이가 좀 더 길어요. 왜 이렇게 했냐면 최근에 법이 바뀌었죠. 이제 방화창을 설치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이 방화창이 인접대지 경계선 쪽으로 창의 위치가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이내에 있으면 무조건 방화창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스프링클러를 해야 됩니다. 근데 방화창을 하기에는 너무 비싸요. 방화창이. 그렇기 때문에 요 방화창을 하지 않고자 이제 이쪽으로도 뷰를, 요 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 벽뷰잖아요. 어쩔 수 없이 요 옆에 건물 있는 거를 향해서 창문을 열어야 되는데, 요렇게 만들게 되면 이제 이쪽으로 향을 띄워줄 수가 있으니까 벽뷰가 없어지고 방화창에 대한 니즈도 훨씬 더 줄어들겠죠. 요런 게 원가 컨트롤이라는 거예요. 요런 거. 자, 그래서 보시면 나머지는 거의 다 비슷하고 2층으로 올라간 면적도 비슷하게 다 뽑았습니다. 자, 그러면 간혹 가다가 이제 이렇게 모양을 바꾸면 면적에서 손해를 보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쪽 깎이는 면을 만지는 것 자체로는 면적 손해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차피 깎일 면적이에요. 그래서 4층에서 조금 더 넓은 테라스를 주고 싶다는 전략이 있으면 이렇게 가끔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렇게 방화창을 피해가기 위한 요령으로 창문 위치를 조정하면서 이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물론 요거에 따라서
물량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정사각형에 가까운 게 물량이 가장 적게 들거든요. 물량이라고 하면 평으로는 표현되지 않는 그 실제 공사할 때 나오는 견적에 필요한 물량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당연히 요 모양이랑 외벽면의 길이 같은 게 다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4층으로 올라가면 요만한 테라스가 이제 쭉 나오죠. 얘 같은 경우에는 요런 테라스였는데 얘는 요런 테라스로 나와서 뭐 면적은 비슷합니다. 다 요것도 이렇게 해서 테라스가 여기 하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알트로 가게 되면, 마지막은 저도 1층에 상가를 좀 넣었어요. 주차는 똑같이 6대 넣고 1층에 상가를 넣었어요. 요게 하얀색이 코어, 요게 각 세대입니다. 1층에 상가를 넣었다고 해서 기존의 주차 대수가 달라지진 않는데, 뭐가 달라지냐면 요런 주차는 사실 쓸 수가 없는 주차라는 거죠. 요런 주차 면접 주차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인정받지만 실제로 쓰기 매우 불편합니다. 얘 차 빼려면 앞에 차한테 빼달라고 해야 되죠. 그런 이제 단점이 있지만 1층에 근생이 61제곱미터 정도 들어갈 수는 있다. 근데 이 61제곱미터의 근생은 안쪽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 안쪽까지 가기에는 상당히 조금 답답한 구석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특성상 뭐 1층에 사무실 같은 근생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넣어본 겁니다. 3D로 검토하시게 되면 저 안쪽에 이제 근생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차 2대를 없애고 여기까지 좀 뺄 수는 있지만, 제가 저거를 왜 저렇게 했냐면 근생 쪽에 주차를 안 놓으려고. 지금 근생이 61제곱미터 나왔거든요. 근생은 134제곱미터당 주차가 한 대가 필요한데 근생 면적이 0.49대까지 이렇게 맞추게 되면 주차가 필요 없는 걸로 맞춰줘요. 그러면 이제 134 나누기 2 하면 77인가? 그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시설 면적 기준이기 때문에 전용 면적 기준이 아니란 말이죠. 여기서 이제 공용 면적도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60 언저리 정도 되면 대략 주차가 필요 없는 근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층 근생은 지금 주차가 필요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코어 형태를 살짝 바꿨죠. 이제 일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요런 데도 이제 공기를 좀 넣어야 되고. 그래서 나중에 요런 데는 뭘로 사용하냐 하면 그냥 분리수거하는데, 쓰레기 뭐 요런 걸로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어컨 실외 같은 것도 놓을 수 있고요. 요런 데 조경 같은 거 놓으면 되죠. 큰 정원 같은 거. 그래서 요런 데 만약에 이제 음식점이나 카페 같은 데가 이제 임차가 들어올 만한 지역이다라고 하시면, 요런 데는 굉장히 이제 조경 같은 걸 좀 힘써서 애시당초 주변에 비해서 임대가를 높이시면 괜찮습니다. 그 조경하는데 얼마 들지도 않고요, 사실. 그렇게 해서 이제 높이는 거지. 이미 입지는 결정됐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미 이 땅을 고른 순간부터 입지는 결정된 거기 때문에 건축적으로 이걸 어떻게 내 공간을 조금 더 상품성을 높일지 그거를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자, 보면 똑같이 뽑았어요. 2층도 3개. 다 투룸짜리 나오는 거. 세대당 0.5대짜리 주차. 3층도 3개. 4층도 2개. 비슷해야 뭐 3룸, 투룸 또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층도 2개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투룸이 9개잖아요. 그러면 0.5 곱하기 9 하면 4.5잖아요. 그 다음에 3룸이 0.8대니까 4.5 더하기 0.8하면 얼마예요? 5.3대. 그냥 5.3대니까 다세대에서 주차 6대 딱 필요하단 말이에요. 물론 세대당 0.5, 세대당 한 대가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한 상품성 결여는 있는데, 주변에 대중교통 여건이 괜찮고 이제 파란 버스 같은 게 잘 다닌다고 하면 괜찮아요. 그런 대로 또 차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있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괜찮다고 봅니다. 이건 언제나 선택이에요. 주차를 더 많이 하려 할지, 아니 근생 공간 하나라도 더 넣을지. 어찌되었든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자, 그러면 주변에 이제 뭐 주소는 다 여기서 말씀드렸으니까 주변에 뭐 신축 투룸 얼마 하는지는 네이버 부동산 가면 다 나오실 거고, 저희가 해드릴 거는 공사비가 과연 얼마나 나올 거냐. 공사비가 얼마나 나올까를 제가 보면, 자, 이게 각각의 알트별, 그러니까 각각의 제가 보여드린 예시 화면별로 바닥 면적을 구했고요. 바닥 면적을 구했으면 이게 결국 이제 실제 연면적입니다. 실제 연면적. 아까 랜드북에서 보셨을 때 나오는 게 이제 요 부분이죠. 네, 실연면적 요 부분이 621.71제곱미터가 나왔잖아요. 제일 잘 나왔던 게. 요걸 제가 했을 때는 628 조금 더 나오긴 했는데, 뭐 요거를 한 2평 정도 더 찾았다고 잘했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랜드북에서 제시해주는 공사비가 얼추 이제 똑같이 반영될 만해요.
특별히 면적 차이가 보이진 않습니다. 뭐 요거 두 번째 게 626이고 세 번째 게 688. 요건 근생까지 찾았으니까 좀 더 많겠죠. 근데 요게 평당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모양에 따라서 외벽면 면적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알트 첫 번째랑 두 번째 거 있잖아요. 다시 3D 화면으로 들어가서 요런 게 과연 그대로 평당공사비를 대입해도 될까라는 거에 대한 의문 양상이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나중에 시공사에서 물량 기반으로 견적을 낼 때는 이 콘크리트 철근이 얼마 들어가느냐 그걸 따지기 때문에 벽면에 대한 길이가 되게 중요해요. 어차피 바닥 면적은 슬라브로 다 똑같기 때문에 비슷비슷한데 벽 면적은 이 건물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첫 번째 알트는 총 우리 5층 지금까지 계획한 거에 대한 외벽면의 길이가 461m가 나왔고 이건 454m 정도 나왔어요. 이게 총 한 7m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꽤 납니다 보면. 요거는 이제 마지막에 463m 정도 나왔고 바닥 면적은 더 큰데 그닥 알트1이랑 또 차이도 안 납니다. 2m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이런 걸 기반으로 사실 공사비를 좀 더 정교하게 추정을 해서 여러분들 사업하시는 데에 오차가 없게 그냥 예측 가능한 걸로 하려면 사실 이런 물량 기반으로 공사비를 추정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AI가 일정 부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외벽면 면적, 바닥 면적 이런 어느 정도 물량이 자동으로 다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 중에는 훨씬 더 공사비가 정교하게 나오실 거예요. 그 다음에 모양에 따라서도 보여드릴 수도 있고 당연히 저희 오프라인 상담 오시면 이런 거 기반으로 항상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몇 개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외벽면 단가도 저희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아마 하반기 중에는 여러분들께도 모든 랜드부 고객분들께도 한꺼번에 좀 제공을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으로 보면 지금 평당 한 800만 원 봤을 때 공사비가 880 정도로 볼게요. 네, 한 18.5, 한 18억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 18억, 19억. 여기에 뭐 집안조사, 뭐 토목이나 뭐 그런 거 들어가면 조금 더 들어오기는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제시받은 우리 토지 가격이 얼마냐 하면 토지 가격이 현재 어디 있니? 토지가 16.9억이었어요. 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예, 요건데 주변이 지금 요렇게 안 팔렸잖아요. 조금 한 2,800만 원 아까도 매물 가격들이 다 그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어쩐지 너무 싸더라 이게. 2,800으로 하게 되면 24구. 그래도 뭐 분양해도 조금 남기는 하는데 그래도 자기 자본 대비 이제 남는 거는 그닥 없습니다. 매출 수익률 대비하면 그닥 재미는 사실 없어 보여요. 10%가 4억 8천인데 한 50%? 그러니까 이거를 이 땅 사시려면 보니까 24억죠. 23억엔 사셔야 돼. 평당 이 지역 보니까 2,700은 돼야 되네. 2,700 하면 뭐 그래도 뭐 나름 할만한 정도, 아니면 2,600. 이 땅은 한 2,600 정도에 사시는 게 제일 낫겠네요. 요것도 조금 더 높여보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런 레퍼런스 같은 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이제 달라집니다. 요런 게 보면 요렇게 나왔고, 예. 그러니까 18억 2천 대비 이제 3.8억 정도니까, 물론 지금 분양하실 분은 없지만 편하게 보려고 이제 분양 기준으로 볼게요. 자기 자본 대비에 또한 40% 50% 요 정도 됩니다. 제일 베스트 케이스는 물론 싸게 사면 좋지만 이 정도는 돼야 될 거예요 아마. 예, 한 2,500만 원 정도가 적정가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야 내가 좀 돈 넣고 고생한 보람이 있지. 아마 그대로 하시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요걸 조금 더 이제 사업장을 개선시키려면
도시생활주택으로 허가를 들어가서 아마 6층짜리를 지으면 조금 더 상업성이 좋아질 것 같은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토목이 동반이 되고 또 여러 가지를 또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5층 단계에서는 한 평당 2,500, 2,600까지도 뭐 나름 괜찮기는 하다. 한번 해볼 법한 걸로. 그래서 물론 이제 임대로 가게 되면 뭐 운영 수익은 아까보다 좀 더 줄어들겠죠. 나중에 통매하시는 계획이니까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결론은 저희가 일단 한번 봤죠. 근데 사람이랑 AI랑 한 결과가 그닥 차이가 없다가 이제 수치적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 그만큼 저희가 엔진을 잘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희 개발팀 정말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공사비도 우리 이 땅을 사시려면 평당 한 2,500, 2,600 정도로는 사시는 게 좋다. 뭐 요 정도 결론이 나옵니다. 물론 요거는 각각의 은평구 지역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잘 참고하셔서 보시기를 보시고, 요런 컨텐츠 종종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땅을 잘 보고 요 동네에 적정한 지가는 얼마고 얼마에 사야 좀 어떤 결과물이 나오고, 저희 AI 건축 분석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좀 지속적으로 전달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컨텐츠 많이 찍을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 AI의 뭐 그런 거 혹시 뭐 요 땅도 분석이 되나요? 뭐 이런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저희가 다음 컨텐츠로 쓸 수도 있습니다. 쓴다고 장담 못해요. 그 사이에 매물이 사라질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그런 건 댓글로 남겨주시고 궁금한 것도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 검토 후에 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희 랜드북 채널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인간 대 AI 누가 이길까로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